안녕하세요. 사소교사 쑥입니다. 어제 2023학년도 임용 1차 합격 발표가 나고 이제 2차 면접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초수이지만 초수였던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초수였는데 모두가 최종 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점수 인증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2차 심층 면접에서 99.23점이라는 고득점을 하였습니다. 이 높은 점수에는 스터디가 정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12월에 어떻게 스터디를 했는지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초수도 할 수 있다! 네, 이 영상의 차례는 먼저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스터디는 꼭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초수는 어떻게 스터디를 모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가 직접 참여한 스터디의 개요, 12월에 준비했던 면접 스터디의 상세 운영 방법, 또 1월에 준비했던 면접 스터디의 상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저희 2023학년도 임용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1차 시험이 만약에 이번 기준으로 11월 26일 날 있었다 하면 저는 1차를 치르고 일주일간은 정말 푹 쉬었습니다. 물론 실수한 것들이 생각나서 잠을 잘 자지는 못했지만 합격 수기에도 다들 일주일은 쉬었다고 해서 면접 준비 안 하고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애플워치도 선물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어요. 물론 이 일주일 쉴 때 한마음 카페에서 스터디원 모집에 댓글을 달면서 스터디를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1차를 생각보다 못 봤다는 생각에 2차 면접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안 생겼는데요. 그래도 합격 여부를 떠나서 2차 준비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반드시 바로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제였죠. 1차 합격 발표가 나면 스터디원들 구성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스터디를 조직하고 2차 면접일까지 좀 더 실전에 가깝게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은 꼭 스터디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라는 질문에 저는 꼭 반드시까지라고는 말하기는 힘들지만 저의 경우에는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위트킨의 윈지양식 기억나시나요? 장 독립형과 장 의존형이 있었는데 저는 장 독립형의 사람이에요. 혼자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것이 좀 더 저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터디보다는 혼자 제 페이스대로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런데 다들 면접은 스터디를 해야 한다길래 스터디를 저도 해봤는데 결론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스터디의 장점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째,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12월에 억지로라도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차 합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접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도 안 되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입니다. 억지로라도 스터디 과제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스터디원들의 다양한 답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스터디원들의 답변을 참고하면 나만의 답변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스터디원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말이 빠르다는 걸 알았지만 당황하면 좀 더 빨라지고 눈동자를 위로 치켜뜨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스터디원들이 발견해 주어서 개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첩으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스터디들이 대부분 줌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전처럼 제한 시간을 두고 답변을 연습해 볼 수가 있어서 현장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유로 저는 스터디원들을 또 다양히 잘 만나서 스터디를 추천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또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만약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인 스터디라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스터디원들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초수는 그렇다면 어떻게 스터디를 모집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쉬면서 중간중간에 다음 한마음 카페에서 스터디원을 모집한다는 글에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단 한 팀도 초수라니까 스터디원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진짜 한 팀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소수라서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스터디를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한마음 스터디 글을 모집 글을 올렸습니다. 2차 면접 준비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글을 올려야 할지도 몰랐는데 다른 모집 글들을 참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저는 초수여도 충분히 면접 준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수이지만 안 빠지고 열정적으로 임하실 분이라는 단서를 두고 저와 교과가 다른 평가원 지역의 비교과 선생님 4명을 모집하고 또 원하는 스터디 기간, 또 교재나 방법 등을 명시하였어요. 여기에 면접 레시피는 다들 그 교재를 사용하길래 이 면접 레시피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서점에 직접 가셔서 여러분들의 또 답변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여러 교재를 비교하고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행히 저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초수인 스터디원들이 구해져서 스터디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스터디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임용을 준비하던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줌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면이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먼저 12월에는 주 3회 면접 스터디 1개에 참여하였습니다. 4명이 모두 초수였고 과목도 지역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위주였는데 좀 일정이 빡센 탓이었는지 2명은 중도 하차하였습니다. 남은 저와 다른 선생님은 마음이 너무 잘 맞아서 1월 스터디도 함께 하였는데 2명 모두 초수임에도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같이 한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1월에는 1차를 합격하고 스터디1을 추가 모집하여 비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주 3회 3시간씩 연습하였고 모두 과목과 지역이 다른 초수 4명이었습니다. 실전 연습 위주로 하였는데 4명 모두 초수임에도 열심히 준비하여 전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 제가 마지막 즉답형 질문에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즉답형 스터디를 또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한마음에 직접 모집을 했어요. 즉답형 스터디는 출근 전 아침 시간을 활용하여 30분씩 1대1로 즉답형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하다가 불편해서 줌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하였어요. 문제는 그 즉시 문제 답변하기 직전에 카톡으로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간에 한 분 선생님 일정으로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2명 모두 최종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스터디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면접 2주일 전에 대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는 총 4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전 연습을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답변을 개인적으로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2회만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과 스터디를 해보니 평소에 접하지 않는 문제 유형도 접하였고 온라인보다 좀 더 현장감이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걸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 스터디라도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12월에 면접 스터디를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상세 운영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멤버 구성은 과목이 모두 다른 비교과 교사 4명이었고
주 3회 3시간씩 줌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방법입니다. 면접 문제지에 기출문제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서 순서대로 16문항 총 4세트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나 뭐 강원도나 세종 지역과 같이 평가원 지역이 아닌 지역의 문제는 너무 지역적일 경우, 그 지역에 한정된 경우에는 제외하였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기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평가원 비교과는 무조건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들은 해당을 했고 선정을 했고, 경기도에서 혹시나 이게 너무 경기도 시책과 관련된 질문이다 하면은 팀원들과 의논을 하여서 뺐습니다. 그 다음 질문부터 숫자를 세웠고, 또 세종도 이번 문제가 세종에만 특별히 한정된 문제이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빼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초등 문제까지 저희는 풀어봤는데 이것도 너무 초등에 관련된 문제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제외하고, 저희 중등 비교과에 조금 어울리는 문제들을 고르고 했는데 너무 많은 문제를 빼려고는 하지 않았고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거는 따로 저희가 한글로 출력해서 하진 않았고 그 기출문제집의 문제를 그대로 보고 하는 형식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각자 집에서 16문항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답변은 손으로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전 나중에 만능틀을 만들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글에 이렇게 한글로 워드를 쳐서 개조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답변을 작성할 때에는 교재의 모범 답안을 활용하기도 하였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작성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개념은 그 교재 이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각자 집에서 답변을 작성하면 스터디 시간에는 스터디원이 돌아가면서 구상 시간은 따로 갖지 않고 제한 시간 안에 한 세트씩 답변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스터디원들은 시간을 재고 답변 내용을 기록한 후에 피드백을 주었고요. 4세트, 한 세트 이렇게 다 하고 나면 4세트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이루어졌습니다. 이 면접 스터디를 진행한 후기를 들려드리면 정말 빡셌습니다. 저는 일을 병행하고 있었고 주 3회 스터디였기 때문에 매주 48문항을 준비를 해야 했어요. 이거 이론도 없고 한 번도 면접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48문항을 일주일에 준비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터디원 2명이 중도 하차하였어요. 저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스터디를 모집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도 없고 기본적인 이론 정립도 안 되어서 자료를 찾고 나만의 답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이 한 달 안에 12월에 전국 3개년 초등과 뭐 중등 다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연습하여서 최근 3년에는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는구나, 유형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연습하였기 때문에 1월 스터디를 진행할 때 훨씬 수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빡세지만 12월에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2인, 저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과 함께 초수였지만 전원 합격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은 1월 면접 스터디 운영인데요. 먼저 멤버 구성은 과목이 모두 다른 비교과 교사 4명이고 모두 평가원 지역이었고요. 주기는 주 3회 3시간씩 줌을 통한 비대면을 이용하였습니다. 방법은 각자 2차 면접 문제를 이번에 직접 만들어서 스터디 전에 카카오톡에 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는 뭐 최근 3개년뿐만 아니라 뭐 10년 전에 나온 문제, 뭐 9년 전에 나온 문제, 기출문제, 기출번역 문제, 뭐 시중에 책 속에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 아니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었고 12월 스터디에서 이미 3년간의 전국 기출을 풀어보았기 때문에 1월에는 무작위 문제로 실전 훈련을 하는 데 집중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면접 기출을 풀어보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실제 기출을 먼저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지가 이렇게 있고 따로 구상할 수 있는 A4 용지를 따로 안 줍니다. 그래서 이 칸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구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와 문제 사이에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적고 답변할 때 그거를 참고해서 연습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문제 양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 블로그를 참조하거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올리면 그 문제를 스터디 전에 인쇄를 합니다. 12월에는 직접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다면 1월 스터디에서는 문제를 미리 풀지 않고 인쇄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4문항씩 3세트, 총 12문항을 연습하였습니다. 스터디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총 4세트를 연습을 하려고 하였는데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3세트씩만 연습을 하였고요. 또 출제하는 사람이 헷갈려서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 순서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4명이 모두 문제를 만드는 4세트씩 연습하였다면 스터디 시간이 3시간을 훨씬 넘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3세트가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터디 시간에 제한 시간 안에 답변을 구상하고 실전처럼 답변을 발표하였습니다. 원래 실제 시험 구상하는 시간은 10분인데 저희는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상 시간을 8분으로 단축하여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를 준비한 사람이 먼저 답변을 하였고요. 답변을 듣는 사람은 시간을 재고 피드백지에 내용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피드백지는 이와 같습니다. 저는 두 쪽을 같이 인쇄를 해서 지금 발표한 선생님의 이름을 적고 서론과 그 각 문제마다 서론, 본론, 결론은 어땠는지 또 이 아이디어를 적으면서 스터디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참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나 태도, 말의 속도, 목소리 크기는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도 적었고 또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도 적었습니다. 피드백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피드백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답변 이후에 모든 사람이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이 피드백지 파일이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를 참고하거나 댓글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4명이 위의 순서로 반복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가 출제한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출력해서 제한시간 8분 안에 구상을 합니다. 구상을 한 후에 A가 출제했기 때문에 A가 먼저 답변을 제한시간 10분 안에 답변을 하면 이를 들은 B, C, D 선생님이 피드백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B 선생님이 답변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C 선생님이 답변하고 피드백을 주고 D 선생님이 답변하고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한 문제를 모두 다 답변하고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패턴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B가 출제한 문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C가 출제한 문제로 넘어가서 한 스터디당 3세트를 연습하였습니다. 스터디 이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내용을 복습하고 정리를 하였는데요. 스터디에서는 문제를 바로 풀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정리해 두었고 또 스터디원들이 좋은 답변을 했다면 그것을 함께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썼던 부분이 면접 만등 틀을 만드는 것인데요. 12월 기출문제를 풀이하면서 모든 답변을 제가 한글 파일로 기록해 두었다고 했죠. 그 답변들을 주제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또 면접에 관련된 방송, 유튜브, 책, 블로그를 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을 모두 수집하고 크게 나올 만한 주제와 문제 유형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 내용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나의 만능 답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네, 말이 만능 답안이지 35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고 이제까지 배운 내용들 또 면접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모두 정리한 파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한눈에 해놓으니까 제가 복습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면접 스터디 시간에는 정장을 입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스터디1 모두 대면 스터디를 할 상황이 되지 않았고 또 지역도 모두 달랐기 때문에 마지막 스터디 시간에는 정장을 입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번거롭긴 했지만 실전 전에 미리 입어보아서 제가 불편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시간에는 직접 면접에 입을 옷을 입고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임용고시 시험장에서 입은 옷이나 헤어스타일, 또 구상실과 평가실 구조는 어떠했는지 그 시험장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제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참여한 스터디를 정리해 보면 12월에는 한 개의 면접 스터디, 11월에는 면접 스터디 주 3회 이거를 메인으로 삼았고 또 즉답형 스터디도 진행하였고 또 대면 스터디도 총 2회, 2회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터디를 할 상황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스터디원들을 모집하셔서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만들었던 면접 만능 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서교사 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